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출산 장려 부문에 투입한 예산은 13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12년 동안 출산 장려를 위해 13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저출산이 되고 있답니다.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조혜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년기가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나타났고 결혼을 하게 되는 때가 정년기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되죠. 그런데 요즘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고 있다는군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고 있는 겁니다. 결혼할 때 둘이 살림집 장만하면 아주 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집 장만해서 결혼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전세도 집값만큼 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게 되고 또 그걸 갚으려면 부부간에 둘이 벌어야지 혼자 벌어서는 안 됩니다. 둘이 벌어도 빠듯하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꿈도 못 꾸지요. 빚가리느라 정신이 없지요. 그러다 어떻게 그래도 또 아이가 생기면 엄마가 되면은 그 엄마는 출산 휴가를 받든가 휴직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직장을 그만둬야지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아이 하나 생기면 돈덩어리입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엄청 비싸고요. 둘이 안 벌면 혼자 벌어서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돈이 벅차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시어머니, 친정엄마 다 동원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가 오고 가지만 누가 나서서 내가 맡아줄 테니 얼른 같이 벌어서 빚진 거부터 가려라 하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난 못 봐준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키워라. 아니면 또 봐줄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진짜 서럽고 난감합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아이 맡길 곳은 없고 할 수 없이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맡깁니다. 그런데 맡겨놓고 생각하니 항상 불안하고 또 아이한테 뭐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돼서 CCTV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죠. 요즘에 뉴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아이한테는 죄인이 됩니다. 아기 키우는 육아는 1, 2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학교 입학을 하면 돌봐줄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늘 집에 엄마가 없으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엄마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건데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아이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듭니다.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가 봐주시면 좋은데 그분들도 다들 바쁩니다. 그리고 애 봐주는 거 다 싫어해요. 오죽하면 손주들이 놀러 오면 반갑고 예쁜 건 잠깐이랍니다. 30분이면 그거 다 끝난대요. 힘들어서 그러는 거죠. 나이가 있으니 내 몸도 힘든 나이인데 손주 보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졌으면 한다더군요. 그래서 다들 애 안 봐주려고 미리미리 얘기를 한답니다. 난 애기 못 봐준다. 난 안 된다. 나한테 애 달라. 난 말이 닿고 있네. 나한테 애 봐달라는 말 절대 하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네요. 그러니 애를 낳으려면 내가 육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애 봐줄 사람이 있는지 계획을 잘 세우고 애기를 낳아야지. 안 그러면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돈을 벌어야 애도 먹이고 이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덜컥 애가 생겨서 낳아놓고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봐줄 사람도 없고 어디에 맡기자니 불안하기도 하지만 돈도 엄청 많이 듭니다. 내 월급 다 들어갑니다. 이러는데 애기를 낳으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어떤 테두리에 갇히고 얽매이는 거 싫어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모든 생활이 아이 위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낳았으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 키우고 싶은 욕심도 생깁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낳는 건 뒤로 미루고 부부끼리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얽매이고 희생하고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해도 아이도 안 낳고 또 반대로 낳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낳는 부부도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 낳고 복직을 해서 보니 내 자리가 없어졌다랍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으로 메워져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분위기더랍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보고 있으니 대책도 없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에 꾸준히 출산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018년에는 0명대로 떨어졌답니다. 이거 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안 가서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고 외국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대한민국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 130조 원은 다 어디다 썼을까요?
지금까지 출산 장려 정책은 주로 출산 육아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데다 썼다고 합니다. 출산 축하금, 양육 지원금, 난임부부 시술 지원금 또는 임산부 고용 사업장에 지원되는 고용 안정 대체 인력 지원금 이런 데다 썼다고 합니다. 썼다니까 뭐 썼겠지만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뭐 하나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이랍니다. 실제로 2019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8.7% 감소했는데 혼인은 전년 대비 12.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혼인 기피 풍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요. 결혼이 필수적인가? 라는 질문에 48%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2010년에는 65%였는데 크게 하락한 거지요. 특히 미혼 남성은 36%, 미혼 여성은 22%만이 결혼은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미혼 남녀들이 거의 다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부부들은 애 낳으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며 낳으라고 하면 되는데 결혼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결혼을 시키나요? 그게 문제네요. 결혼도 싫고 이성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 혼자 즐기며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리나요? 제 주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들, 딸들이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할 생각은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얽매이는 게 싫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혼은 두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양가 집안이 연결되는 인식이 부담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할 청년들이 실업자가 돼 있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중소기업 간에 임금 격차가 없어야 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없어야 하고 또 부부가 3, 4년 열심히 알뜰하게 저축하고 일을 하면 작은 평수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실업자도 없어지고 결혼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정도는 돼야 결혼할 꿈이라도 꾼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결혼을 하고도 애 낳는 거 꺼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교육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남들은 시키는데 안 시킬 수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될 것 같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빚이라도 내면서 학원이다 과외다 시켜야 합니다. 웬만큼 벌어서는 한 명도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 하려면 직장이 든든해야 합니다. 지분이 있어야 아이들한테만 돈을 쓰는데 직장만까지 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등거리 힙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아들 가진 부모는 장가를 보내려고 애를 쓰고 딸 가진 부모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은 여자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했어도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여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 7, 8명씩 다들 그렇게 많이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때는 교육이고 뭐고 배만 안 고프면 되었지요. 밥을 굶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많이 낳아서 힘들다는 내색도 없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때는 그냥 낳아놓기만 하면 굶기지만 않으면 되었어요. 밥을 못 먹는 게 제일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낳아놓으면 집밥벌이는 지가 한다고 하면서 애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낳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애들 많은 집 보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서로 도와가며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식이라면 과잉보호하면서 벌벌 떨면서 오냐오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낳아놓고 밥만 먹여 놓으면 혼자 굴러다니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자들은 애만 키우지 않고 살림하고 애 키우고 시골에 있는 애기 엄마들은 농사일까지 했어요. 애기를 밭고랑에다 눕혀놓고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로요. 등에 업고도 일을 하고 지금 같으면 애기 밭에다 놔두면 살인 진드기 밥이 되었겠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아기가 그러고 있는 게 불쌍해서 그런지 진드기도 피해갔나 봐요. 그리고 제일 먼저 태어난 마지가 동생들을 다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도움이 많이 되었겠죠. 저는 사남매가 컸는데 오빠랑 저랑 띠동갑입니다. 그래서 오빠가 어렵고 아버지보다 더 무서웠어요. 오바마를 거역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오빠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자식들 많은 집에 가보면 보기는 참 좋더군요. 특히 애경사 때는 든든하니 서로 큰 힘이 될 것 같더군요. 키울 때는 힘들었을 텐데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많은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신경 쓸 때가 많아서 그 생겨난 말일 테지요. 뭐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효도하는 자식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서서히 나라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고방식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나도 힘이 드는데 아기까지 생기면 서로 더 힘들어질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생각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을 계속 다니고 경력 단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돌봐주는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료로 말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한테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가 일까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애기 엄마는 한 달에 25만원, 10만원 그렇게 매달 돈이 들어온답니다. 출산 장려금이죠. 주니까 쓰기는 잘 쓰지만 그 돈 때문에 아이를 또 낳고 싶은 생각은 1도 없답니다.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애 맡길 데가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요즘 잘 살던 못 살던 다들 일을 하며 활동을 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아이 맡길 곳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며 아이는 다 돌봐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130조 원을 그렇게 썼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실업자들과 비정규직도 출산을 떨어뜨리는데 한몫하는 겁니다. 그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아기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마트에도 전에는 유아용품 코너 쪽에 할인 행사 들어갔다 하면 주말에는 고객들이 꽉 찼었어요. 요즘은 텅 비었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안 낳아서 그렇답니다. 나라가 살기 좋아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한데 가정을 꾸릴 엄두도 못 내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결혼을 하라고 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 한 달에 몇 푼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을 거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까르르 웃는 아기들이 대한민국의 기둥이고 희망입니다. 아기를 낳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